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이슈의 핵심을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죠. 어떤 모습으로 치러질지 또 어떤 메시지가 담길지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자, 바로 박주선 대통령 취임준비위원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취임식 하루 전날인데 정말 바쁘실 것 같아요. 예,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오늘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동안의 일정표에 따라서 차근차근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순조롭다. 다행입니다. 네. 자, 취임식 준비만을 위해서 2달을 달려오셨습니다. 네. 소회가 특별하실 것 같아요. 어떤 기분이세요? 이건 법령에서 치러지는 국가의 최고 행사인데 네. 예, 한치의 실수도 또는 차질이 빚어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또 그런 실수나 차질이 빚어지면 만회가 불가능한 행사거든요. 네. 저희들로서는 매우 긴장을 하고 또 불안하고 그러나 최선을 성실한 노력으로 꼭 성공을 시켜야 되겠다는 다짐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네. 많은 국민들께서 성원해 주시고 그래서 내일 하루만 잘 넘기면 성공적인 취임식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다 마쳐야 긴장이 풀리실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이게 10년 만에 열리는 대통령 취임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엔 취임식이 없었기 때문에요. 네. 자, 이번 취임식의 컨셉과 메시지를 좀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어려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재도약을 하자. 그래가지고 진정한 국민이 편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다 하는 취지에서 이번 취임식의 슬로건이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입니다. 이 컨셉에 맞게 취임사가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요. 네. 또 이 컨셉과 조화를 이루는 취임식 컨셉을 좀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내일이면 당선인이라는 호칭을 떼고 윤석열 대통령이 되는 건데요. 네. 아마 윤석열 당선인과 취임식 관련해서 직접 소통해 오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진행 사항 보고도 드렸고, 네. 당선인께서도 이번에는 국민의 뜻을 겸손히 받들고 국민과 약속한 내용을 지키고 국민과 함께 국민 속에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기조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네. 취임식 준비도 그런 맥락 속에서 지금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예전의 취임식하고는 조금 색다른 국민과 더 가까이 함께하는 그런 취임식이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국민과의 소통에 방점이 있다. 당선인도 주문하셨다 그러셨는데요. 네. 자, 윤석열 당선인이 국회 정문에서부터 본관 앞 연단까지 걸어간다. 요거 이제 보도가 많이 됐고요. 예. 지금 최초로 돌출무대가 설치돼 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래서 돌출무대 보고 제가 어퍼컷 세레머니를 하시나 궁금했는데 어떻습니까? 그건 대통령 취임식은 후보 연설이나 선거운동과는 달리 좀 근엄하고 네. 취임식이기 때문에 어바컷은 주문하지도 않을 것이고 주문을 하시지도 네. 안 하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취임식 장소까지 걸어갈 때 이게 한 4만 명 이상 모인다 그러죠. 예. 경호상의 문제는 없겠습니까? 이미 펜스를 다 치고 있고 또 경호관들이 요소에서 국민과 함께 지금 착석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위원장님 컨셉에 맞게 메시지가 준비되고 있다.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취임사가 아직 최종 탈고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당선인 즉 대통령 5년간의 국정 철학과 비전을 제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저희들도 기울였습니다만 지금 대통령 당선인께서도 계속해서 수정, 가필, 보완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 중으로는 아마 이제 탈고가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합니다. 네네. 그래야 또 미리 준비하실 수가 있겠죠. 네네. 하지만 당선인이 마지막까지 고치고 또 고치고. 알겠습니다. 그래도 취임사에 담길 좀 핵심적인 메시지를 소개해 주신다면요. 그동안에 후보께서 후보 시절부터 강조하셨던 내용, 즉 자유, 시장경제, 인권, 공정, 연대의 기반 속에서 국민과 함께 다시 재도약하는 대한민국, 그렇게 해서 새로운 국민의 나라 이런 개념으로
취임사가 지금 전개가 될 건데요. 네. 국제사회와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대한민국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하고 또 존경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되겠다고 선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이 취임식에 참석할 전직 대통령이나 이 대통령 유가족에 대한 관심도 항상 높은데요. 지금 이 참석하는 여러분들의 이제 이 이름들은 보도가 많이 됐고, 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 참석 여부, 이 결론은 난 건가요? 예. 현실적으로 이 장거리 이동이 좀 부담이 되는 그런 건강 상태에 계셔가지고. 네네. 초청은 대단히 감사하지만 참석은 어렵다는 말씀을 양해를 해달라는 취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요. 직접 초청장을 전달하셨다는 말씀도 위원장님이 일전에 하셨습니다. 네. 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이제 불참하는 분도 계시고. 자, 취임식 하면 이제 항상 또 외교 사절이 누가 오느냐 이게 화제인데요. 지금 중국 시진핑 중국 주석의 국가주석의 오른팔이라고 불리는 왕치산 부주석. 자, 역대 우리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는 중국 인사로는 최고위직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어떤 외교적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한중 관계의 정진과 발전을 상상하고 그런 상징적 의미를 표시하기 위해서 격을 달리한 사절을 보내신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저희는 대단히 환영을 합니다. 네, 대단히 환영을 하시는 입장이다. 자, 중국은 그렇고요. 이번 취임식에 또 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올 것인가 했는데 이제 불참하고 대신에 이제 총리 특사 자격으로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이 이제 온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이 새 대통령 당선으로 한일 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일본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지금 일본의 기존의 입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돌리기 위해서 깊은 접촉과 소통을 하겠다 하는 취지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상이 직접 우리 한국을 찾는 것은 네. 2018년 이후에 약 4년 만에 지금 처음 일이기 때문에 관계 우리 정부 대표자들과 접촉을 하고 그러면은 좋은 이야기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자, 좋은 이야기가 오가지 않을까? 이것도 이제 좋은 기회다 하는 말씀이십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여러 우리가 유명 인사나 셀럽의 참석에 대한 관심도 많은데요. 자, 그 오징어 게임 세계 1위를 찍었던 넷플릭스 드라마인데 거기에 깐부 할아버지로 등장해서 대화제가 됐습니다. 오영수 배우, 그리고 또 이제 이 소설 파친코를 쓴 이민진 작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죠. 이 취임식 초청 인사들을 좀 몇몇 소개해 주신다면요. 지금 말씀하신 분들하고 일일이 여기서 다 건명이 쉽지가 않습니다만은 역시 어려운 여건 방향 속에서도 큰 성취를 이루고 또 헌신과 봉사를 하고 희생을 하신 분, 또 나라를 빛냈던 분들, 이런 분들을 본인의 신청도 받고 초청도 받고 저희들이 발굴도 하고 그래서 한 700명을 초청을 합니다. 그중에서 또 상징성이 있는 한 20분을 직접 취임식장 연단 밑에서 대통령 4분과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가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취임식, 국민 속에서 집행하는 국정, 이런 모습을 좀 보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문화예술계 인사뿐 아니고 내일 다양한 또 얼굴들을 볼 수 있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아마 요 대목은 조금 이제 위원장님 공격도 받고 그러셨던 대목인 것 같은데, 이 보도를 보면 취임식에 얼마의 비용을 쓰느냐 이런 얘기 많이 보도됐었고요. 또 역대 취임식과 비교하면 규모가 어떠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비용과 좀 규모를 설명해 주신다면요. 취임식 예산은 지금 민주당이 다수석을 가지고 여당인데 여야 합의, 특히나 민주당을 주도로 통과시켰던 예산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고 등등. 그런데 그 당시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해가지고 통과시켜 줘놓고 이제 와서는 본인의 당 후보가 당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몰라도 이걸 예산을 과도하게 집행한다고 비난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고 진실에 입각한 정당한 비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외빈 만찬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내일 바로 국민에게 돌려드리기 때문에 네. 청와대 만찬장을 사용하게 되면 그 청와대를 찾는 여러 일반 시민들이 불편이 있다 하는 판단 속에서 지금 신라호텔 영빈관으로 정했었는데 그동안에 국빈 행사가 신라호텔 영빈관에서는 많이 이루어졌어요. 네. 비용이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하는 것하고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는 것하고는 50만 원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 초호화스러운 국빈 만찬이다. 호텔을 통째로 빌려서 일반인 이용도 못하게 한다는 이야기는 전부 낭설이고 그건 정치 공세입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이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데다가 대한민국 국격과 위상이 있고 그동안에 예교적인 관례가 있기 때문에 외빈들을 모시고 이 정도는 해야 마땅하지 않냐 하는 것이 총론입니다. 그래서 뭐 비용만을 계산해가지고 뭐 포장마차 하나 또는 텐트촌으로 갈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이건 좀 국민들께서도 양해를 해주시고 네. 그 합당한 정치 공세가 좀 이루어지도록 좀 그렇게 정치권에서도 좀 아량을 베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궁금해지는 이 호기심을 감출 수가 없는 게 내일 외빈 만찬의 이 코스일 텐데 메뉴가 뭘까 궁금하거든요. 공개해 주시죠. 손님을 초대해가지고 아직 식장에 오시지도 않았는데 네. 그 메뉴가 뭐다 하는 것은 외교적 결례가 된 것 같아서 네네. 네, 그것은 좀 공개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고요. 기존의 국빈 만찬과 다름이 없습니다. 통상적인 국빈 만찬에 준한다. 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도 먼저 맛보신 게 아니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내일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취임식이 끝나고 정오면은 뭐 이제 청와대도 개방이 되는데 그럼 이제 2달 달려오신 이제 이 임무가 마무리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의정 활동 오래 해오셨고요. 청와대 경험도 하셨죠. 국회 부의장 거치셨고. 자, 그러면 취임식 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성공적인 취임식이라는 평가를 제일 받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미라의 역할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 제 사명이고 국민 한 사람을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만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어렵게 연결됐는데 마지막으로요. 내일 행사를 앞두고 새 대통령에게 바라시는 점 한 말씀 주시죠. 우리 대통령께서는 정직한 솔직한 정부를 이끌겠다. 국민들 겸손히 받들겠다. 누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생각이 되고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또 성공한 정부에게 우리가 혜택을 받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선거 때의 과정과는 달리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성원과 격려를 좀 보내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정직한 대통령에 방점을 주셨습니다. 자, 위원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박주선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장이었습니다.